1993년에도 이번 세월호 사건처럼 참담한 여객선 사고가 일어났었죠. 바로 서해페리오 사고입니다. 벌써 21년 전의 일인데 안전점검 제대로 안 했고 엉터리 구명보트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비슷합니다. 서해페리오 사고 당시 검사로서 이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분, 지금은 변호사세요. 김희수 변호사는 이 상황을,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늘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희수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서해페리오 사건 제가 지금 간단히 소개는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역대 최악의 해상 사고로 기록이 된 사건 맞죠? 예. 그 당시 수사하면서 사고 원인은 어떻게 결론 내리셨죠? 최종적인 사고 원인은 일단 화물을 많이 실은 과적하고요. 예. 승선 인원을 정원보다 훨씬 더 많이 태운 과적과성이고요. 예. 과적과성의 운항 부주의, 그리고 그런 운항 부주의로 인한 또 선박 복원용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커다란 원인으로 그때 당시 저희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당히 복합적인 원인이었어요. 예. 21년 만에 벌어진 이번 세월호 참사, 그때와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변호사님도 공감을 하세요? 예, 상당 부분, 물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상당 부분 동일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가령 과적이라는 문제에 대한 의혹은 그때는 이제 현실로 밝혀졌지만 지금은 의혹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적을 싣고 가면 결국 선박의 복원력이 문제되는데, 그것도 역시 똑같이 문제되고, 지금 이때 그때 당시 서해페리오에서의 복원력 문제는 사실 복원력 자체의 시험 테스트를 무자격업자가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발견이 됐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선박 개조에 따른 그런 복원력 문제가 지금 똑같이 또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관리 감독을 해이했다는 거, 이런 것도 지금 똑같이 보여지고 구명보트를 또 전혀 작동이 되지 않았거든요. 예. 이번에도 뭐 거의 안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이 거의 똑같은 지금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의 무리한 취재, 성급한 보도, 지금도 논란인데 그 당시에도 오보가 상당했죠? 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국민적 관심사다 보고 또 알 권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생겼는데, 당시에도 하여튼 몇 가지 오보들이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들이 어쨌든 선장이 살아있다, 선장 살아있는 걸 목격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보도들이 나갔었고. 선장이 살아있고 해외로 도망을 갔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사망한 선장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정말 선장이 살아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검찰에서는 지명수배까지 내렸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시체가 발견이 됐죠. 한 일주일 돼요. 그렇죠. 시체가 발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귀신 잡는 검찰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수사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수사팀 일원이고 당연히 잘못 판다는 것에 대한 책임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혼란의 상황들이 있었던 것까지도 지금 비슷한 모습이라는 건데, 당시 기록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요, 사고가 일어난 바로 그날 저녁에 바로 해운사를 압수수색하셨더라고요. 왜 그렇게 그걸 서두르셨습니까? 그때 당시 저의 판단으로는 일단 그때 당시와 조금 틀린 게, 선박이 그때는 서해페리오 같은 건 바로 바닷속으로 바로 침몰을 해버렸거든요. 아무것도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가장 고민이었고요. 증거 확보가 두 군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군데. 그 해운사하고 그다음에 해운항만청 지도 감독하는 권한이 있는. 그래서 이 두 군데를 바로 압수수색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면 말입니다. 사고가 난 지 한 3일 후부터 압수수색을 시작을 했어요.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더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요. 그렇죠. 단지 시간적으로 조금 늦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제가 지금 뭘 압수수색하고 뭘 확보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서둘렀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사이에 뭔가를 증거를 인멸했다든지 숨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부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21년 전보다는 우리 정부가 지금 대응 잘 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참 21년 전보다 전혀 나아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좀 분통스러운 일이었는데요. 21년 전보다 나아진 게 없다고요? 예, 나아진 게 없고, 거꾸로 오히려 보면 그 대응을 할 때게 그때 당시에는 해경이 정말로 열심히 잘해줬어요. 예. 일사불란하게. 예, 그리고 민간인 어선들하고 협력도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됐습니다. 어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전혀 어떤 문제점으로 안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왜 그랬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오히려 거꾸로 후퇴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더욱더 화를 나게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그 초동 대응할 때 그때 말씀하시는 걸까요? 좀 구체적으로 듣자면 제일 화가 나는 부분 하나를 찍으라면 어느 부분이 그렇게 화가 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해경들이 도착을 해서 예. 어떤 수색 작업을 하고 인양 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리고 민간 어선들이 정말 생업을 포기하고 그 현장으로 몰려들어서 그때 당시에 생존자들을 구조를 하고 이런 작업들까지 전부 굉장히 유기적으로 원활하고 협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 신속하고. 21년 전에는. 예. 근데 그때보다도 이번에는 더 좀 허술했다. 미흡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이틀 동안을 뭘 했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국민들 모두가 가슴이 다 들어갔잖아요. 저부터 그러고요. 예, 그 부분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나저나 변호사님 저는 제일 궁금하고 좀 답답한 것이 분명히 21년 전 그 사고 엄청난 사고였고 문제점 개선해야 된다. 우리 대응책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을 텐데 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지. 연일 그 얘기 했죠. 예, 그런데 왜 21년이 지나도 똑같은 사고가 벌어졌을 때 똑같은 상황이 돼야 되는 겁니까? 왜입니까? 그게 정말로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나아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다면 한 민족의 희망이 있겠냐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가령 예를 들어보자면요. 예. 그때 당시 승선 인원의 탑승 카드 같은 경우를 의무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 탔는지 몇 명이 탔는지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표만 끊고 다 그냥 배 탄 거죠. 여객선 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의무화시켰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은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탑승 카드를 쓰기는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도 그 탑승 인원에 없는 사람들이 지금 무임승차, 뭐 버스 타고 그냥 운전해서 들어간 분들, 뭐 화물차 운전자 이런 분들 다 빠졌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생기고 있고. 예. 그래서 법령까지 다 개정을 했는데 전혀 이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사고 당할 때 호출과 역호출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건 뭔가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렇게 여객선이라고 하는 게 지나갈 때 일정 지점을 통과하면서 서로 이렇게 교신하는 거거든요. 지상에 있는 그 관제탑들하고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 배도 지금 현재 어디 가고 있다. 오케이 서로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안전을.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도 그게 굉장히 전혀 없어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법령 개정 같은 경우도 그대로 상당히 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들이 개정이 됐는데 예. 이번에도 보니까 똑같이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검사하는 과정, 관리 과정, 뭐 개조, 증축에 관한 법령 이런 것들이 미비한 게 그대로 남아있단 말씀이시죠. 제도는 바뀌었는데 그걸 실제로 시행하는 선주라든가 운행하는 선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들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답답함이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 계속 묻어나는데 근데 말입니다. 이번 사건 보면 이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져서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검찰과 경찰. 이제 경찰이라면은 해경도 포함이 될 텐데 해경도 역시 감독 책임이 있는 기관이고 이제 구조 작업에도 참여를 한 기관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해경도 지금 수사를 일정 부분은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수사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미심쩍다. 이런 분도 계세요. 어쨌든 수사의 주체는 검사기 때문에요. 필요하면 뭐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뭐 이런 사건에서 무슨 예외를 두고 누구 봐주고 전혀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당연히 구분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수사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관제센터 해경 소속입니다만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팔이 예. 안으로 굽는 것 없이 수사를 해야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걱정거리. 구조는 됐지만 그날의 악몽이 생생한 생존자 학생들 있고요. 또 지금 실종자 가족들, 사망한 희생자들의 가족들 모두들 외상후 스트레스가 걱정입니다. 서해 폐료 사건 때는 어땠나요? 그때 당시보다 유일하게 나아진 점을 지적하라고 한다면 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의 관리, 예. 정신적인 그때 부분. 당시에는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라든가 그분 유가족들한테 배려해주는 생각 자체를 전혀 못했습니다. 예. 저 자신은 물론이고 저 자신이 뭐 수사나 좀 알지만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예. 근데 어쨌든 그런 문제점들은 초기에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줬고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도 하고. 그렇죠. 그 안에 그런 문제들만큼은 그때보다 유일하게 나아진 점이 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신경 써야 한다는 이런 인식이 훨씬 높아진 점. 예. 그런 부분은 대처 잘하고 있다는 말씀.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하나 나아진 점이 있어서 참, 예.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예.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대처를 해야 될 때고요. 21년 전보다 지금 나아진 게 없다는 것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21년 전 서해 페리오 사건 당시 담당 검사였습니다. 김희수 변호사 연결했습니다.